오늘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과회의 토론으로 넘어가려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위원회의 이주호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 분과는 워낙 뭐 교육과학 쪽에 리딩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제가 그냥 드라프트를 만들고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좋은 코멘트도 많으셨고요. 또 공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주제는 교육의 지각 변동과 AI 교육 혁명으로 잡았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발표드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업데이트도 하고 좀 계속 좀 다듬어서 드라프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뭐 교육에 많은 이슈가 있지만 AI 시대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뭐 교육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따져보면 AI 교육 혁명이라는 큰 방향을 가속화시킨, 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전환을 앞당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직업이 뭐 65%의 직업이 다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그게 한 뭐 10년 이후 기간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교육이 그만큼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될 시기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교육의 그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라는 게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을 가르치느냐,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누가 학습하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어,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교육이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도 가장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격차 해소에 그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발전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이 많이 돼 있지만 사실 다시 이제 그런 기능을 살릴 때가 됐고, 이런 큰 전환기에 이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발휘하지 못했던 교육의 굉장히 큰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실 지식 전달 중심이었는데요. 이제 지식은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팽창하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은 뭐 물론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지만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그 주입식, 소위 그 시험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 뭐 데이터나 또 첨단 과학이나 또 인문학 같은 그런 포괄적인 역량들을 키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시민교육도 여기 해당이 되죠. 뭐 창의성, 인성, 또 협력하는 역량, 소통하는 역량 같은 이제 그런 새로운 역량들을 키워야지 AI 시대에 그 인간성을 더 꽃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강의가 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강의라는 거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지식이 전달한 그 AI 보조 교사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지금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도입이 또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교육 시장에는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간적인 역량, 창의성을 키우려면 교사와 교수들의 역할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인스트럭터의 역할이 아니고 멘토, 또 퍼실리팅하는 이제 코치 역할, 학습 디자이너 역할,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누가 이제 학습을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이제 한자의 학령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12년 혹은 16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제는 평생 정말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는 두뇌가 초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그 아이들 간의 교육 격차는 초기에 개입을 통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시기에 그 학습 역량 또 특히 이제 비인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국가가 중시해야 될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은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사실은 교육 대전환의 그 이슈가 전혀 다뤄지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원칙이고요. 앞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사회분과 또 죄송합니다. 경제 산업분과 사회분과 이런 데서 비슷한 원칙이 제시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자율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를 할 때 정부 주도로 그냥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민간에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역량과 탤런트들이 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결국은 자율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학은 이제 교육부 산하에서 이제 분리시키자는 안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교육이 사실 이제 영유아를 보면 가정의 기능과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대학과 평생교육은 지역사회와 기업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아주 좁은 틀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져가면 교육이 이제 그 사회 변화, 경제 성장에 밀접하게 연계돼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계속 이제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폐쇄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 정말 이제 혁신의 시대고 그 교육의 혁신이라는 게 그 쉽게 말씀드리면 대량 생산 시대에서 이제 대량 개별화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맞춤형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포용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또 과거의 엘리트 대학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지금 뭐 10만이 넘는 학생을 유치하고 있고요. 퍼듀 대학 같은 경우도 온라인 대학 유닛을 만들어서 한 3만 명, 5만 명을 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엘리트 교육과 그 교육의 학기의 학대가 상충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는 소위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제5의 물결이라고 해서 The Fifth Wave라고 해서요. 어, 엘리트 대학의 모델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그 혁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원칙을 자율, 개방, 또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잡았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께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세 가지 원칙을 뭐 발표는 하셨 걸 제가 우연히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뭐 매번 정권 때마다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이렇게 해서 교육부랑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서 부서를 재조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또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는 가장 저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대학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점점 더 이제 산하기관, 그러니까 교육부는 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한 2, 30년 이상을 그냥 대학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아니 뭐 더 길게 보면 한 5, 6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 꼼짝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선진국을 보면, 뭐, 옥스퍼드부터 해서 뭐, 영국의 옥스퍼드부터 미국의 하버드까지 사실은 교육부의 관할에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치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거를 끊으려면, 교육부로부터 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학자들하고도 저는 뭐 팀을 만들어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총리실은 어차피 지금 총리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이미
그 인문사회연구원은 총리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도 계속 과학기술출연연도 총리실로 보내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인문사회연구원 또 과학기술연구원 대학 같은 이런 두뇌 기관들은 다 총리실로 편제시켜서 어, 이제 그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교육부는 폐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뭐 대학을 정부가 관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교육부는 다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교육부의 기능은 영유아 쪽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유아 쪽은 또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복지부의 그 보육 기능과 그 교육부의 유아 기능이 이상하게 계속 그 분리가 된 채로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하자는 또 공약은 양쪽 후보가 다 내고 있어서 영유아 보육하고 그 교육을 통합해서 하고 또 가족 기능,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을 여성부 이슈가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이슈가 여성부는 뭐 여성에 관한 거는 여성위원회로 하고 가족부는 교육부로 합쳐서 어차피 그 가족의 문제가 결국은 있을 때 영유아 쪽은 그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가족부를 개편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가장 사실 그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있어서 AI 튜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사교육 시장은 이미 AI 튜터 선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교육 기관들이 하는데요. 학교는 아직까지도 사교육을 교실에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해서 집에서는 아이들이 하는데 학교 가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제가 뭐 장관으로서 가장 사교육을 많이 줄인 장관이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이 사교육 중에서 이런 AI 튜터링 서비스나 요즘은 이제 그 선진국에서도 에듀텍이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간 현상인데요. 사실은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눈에 띄는 변화가 교육 부분에서 이런 이제 에듀텍을 활용한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아이들에게 다 맞춤식으로 가능하거든요. 뭐 헬스 쪽에서 프리시전 메디슨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육이 훨씬 더 이런 개별화된 서비스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보조교사가 초중등뿐만 아니고 대학의 프레시맨 코스들도 거의 지금 ASU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75%의 코스에서 AI 튜터링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뭐 설령 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대학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AI 보조교사를 하면 웬만한 아이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 지금 아이들이 미적분도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불평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제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업은 소외계층 아이들부터 먼저 시작하자. 제가 지금 아시아 교육회 설립해서 뭐 고아원이나 다문화 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걸 확산해서 교육 격차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기초 학력 보장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야 되고요. 앞에서 이제 그 경제산업 쪽에서 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굴뚝산업이 아니고 대학의 랩처럼 돼 있거든요. 뭐 바이오라든가 에듀텍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대학 안에 그 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토론토 대학 같으면 AI 랩들 뭐 삼성, LG AI 랩들이 토론토 대학 안에 있습니다. 왜 서울대 안에 삼성, LG의 AI 랩이 없고 토론토 대학이 있겠습니까? 그게 대학이 혁신 생태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토론토 대학에 랩을 차리면 텍스를 50% 그냥 바로 디스카운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교육부와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부와 산업부가 도저히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빨리 하려면 어, 그 총리실로 편제를 시키고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혁신 지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영유아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어린이집과 그 이제 그 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영유아 쪽에 그 선생님들의 그 지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줄여주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교육 재정 그 보조금이 상당히 그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대폭 돌려가지고 일단 그 조기 개입해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받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잠깐 해도 예, 될까요? 임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냥 제안인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대부분 이조 장관님 말씀하실 때 동감인데 하나 제안은 그 AI가 한국이 이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가는데 한국에서 그 자기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냈는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이런 이들과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AI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뭐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의 그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말하자면 양자 사이의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는데 AI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사실 저희 이미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굉장히 이제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수학에 뒤처지는 부분도 언어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바로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계속 그 진도를 빼는 거나 수준을 일반 그냥 교육 과정에 맞추기 때문에 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AI 튜터를 하면 그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 컨텐츠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혀 이 아이들이 학습이 뭔지도 모르고 학습에 그냥 아예 의욕을 다 잃다가 이런 새로운 AI 튜터 기술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저는 지금 저희는 아시아 교육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받아서 저는 이제 그걸 뭐 AI 사다리 프로젝트를 하자. AI 교육 사다리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그 경기도 지역의 몇 개 도시들은 다문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전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무슨 이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교육부터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 통합이나 격차에 큰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걸 교육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장윤금 총장님, 장관님 말씀에 보태실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계속 업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자료로 봤기 때문에 아까 발표하신 부분 중에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맞는데 한 가지의 걱정은 저희 대학 특별히 이제 사립대학에서의 걱정은요. 모든 것이 진짜 그 장관님 발표하신 거 보면은 교육의 지각 변동이 있었고 AI 교육 혁명도 있었고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 혁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제 고등교육이죠. 교육 규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교육 규제로 대학 혁신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인데 여기 또 정가벽 총장님도 계시고 이경수 총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14년째 이어지는 대학 등록금 동결하고요. 또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르죠. 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지 확보율 같은 건데요.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교지 확보율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입생을 뽑는 거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에서 학교에서의 지금 제가 오늘도 왔다 갔다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개강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는 자가 진단 키트를 교육부에서 배포를 해줍니다. 근데 대학에는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오라고 했는데 매주 초중고등학교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는데 대학교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왔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우리 대학은 자가진단 키트를 몇 개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나가서 회의를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AI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게 학생들이 어제 저희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학부모였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20학번이라서 올해 3학년이 되는데 학교를 거의 한 번도 오지를 않았는데 자녀분이 동아리도 없고 선후배 관계도 없고 이거가 무슨 대학 교육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놓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한 게 AI가 대신하실 수 없는 고등교육의 그 면이 있는데 AI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지금 혁신 대학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리조나 대학이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비리그거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는 대학 경쟁이 되는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런 혁신 외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지금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우리 대학들의 큰 문제 같습니다. 그냥 고민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장관님 잠깐 뭐 네네, 너무 좋은 지적이고 네. 현장 문제를 너무나 고민 많이 하셔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저 100% 공감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 모델이라고 해서요. 그 AI가 들어오면 교사분들은 하이터치 쪽을 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멘토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익스피리엔셜 러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실 그게 AI 시대일수록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제 응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교사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하이 터치 하이텍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비대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은 이 하이터치고 비대면은 그냥 그 기술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100% 온라인 하는 뭐 웨스턴 가버너즈 유니버시티 이런 데를 보면 100% 온라인인데요. 교수들의 구성이 인스트럭터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멘토 하시는 분들인데 온라인으로 제가 어떻게 멘토하는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온라인으로 체크하면 그게 하이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수들이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학습 디자인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과 연계해서 각종 뭐 그 디지털 툴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실 학생들은 그런 걸 이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런 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못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대학에 대한 그런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이 하이텍 쪽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이터치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저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비대면 하이터치도 엄청난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